다음은 한 인물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요즘에 지역화폐 얘기로 충돌 양상이 많아요. 처음에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지역화폐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어떻게 보면 받아칩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 비판 나오니까 또 받아칩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전송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 기사 보겠습니다. 식견이 얕다. 공개 토론하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그다음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각각 얘기입니다. 여의도로 번진 지역화폐 논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수 야당 의원들 이 지사 시대의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맹비난을 하니까요. 이재명 지사 받아칩니다. 짝퉁 기본소득 만든 국민의힘은 사기 집단이다. 시대의 포퓰리스트, 사기 집단 맞불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 이 지사의 힘을 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효가 의심스럽다라고 난 국책연구기관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좀. 근데 뭐 그쪽에서는 그럽니다. 연구는 연구로 봐달라. 이걸 왜 자꾸 정치적으로 보는가? 또 이런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역화폐 비판 윤희숙, 이재명 식견 얕다. 그러다 이재명 지사 공개 토론하자. 역시 같은 내용이 있고요. 요 작은 제목은 연일 이슈를 만드는 이재명 지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이게 단순히 무슨 정책에 대해서 찬반 토론 수준이 아닌 것 같다. 내용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처음에 이 지적을 했던 조세연구원에는 얼빠진 기가 뭐 적폐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전문가 집단을 힘으로 누르는 겁니까? 자, 야당은 사기 집단, 그리고 또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의 겨냥해서 야당에 나온 말이에요. 그러자 뭐 격하게 갔어요. 그리고 임대료 감면도 주장했는데 정부가 나서라 막 이렇게 해서 정부를 좀 약간 압박을 하는 모양새였어요. 그러자 일각에서는 대권 주자로서 존재감 다지기 아니냐 이런 또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한 거다. 네. 이런 표현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게 지역화폐는 화폐보다 열등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이 자료가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8년까지 자료입니다. 네. 학자라면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 연구 결과를 내야지. 예. 이게 지금 내용도 워낙 문제인데다가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호해야 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청산해야 될 적폐 행위의 일부인 것이죠. 연구가 아니고 청산해야 할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요 본인의 SNS상에 글을 많이 올렸는데 거기는 더 아주 맹비난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또 거세게 또 글을 통해서 비난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 지역화폐인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걸 많이 보다 보면 왜 싸우지? 그러면서 지역화폐 얘기는 까먹으실 수 있어요. 놓치실 수 있어요. 워낙 이 공방하는 이 언사들이 거칠어졌거든요. 지금요. 자, 그럼 이재명 지사 왜 이런 강한 반발 또는 어떻게 보면 좀 거친 언사죠. 이런 걸 보여주고 있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주홍규 교수님. 네네. 해석 좀 해주시죠. 이것도 해석의 영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 저는 서명성 정치에 좋은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는데 처음에는 실수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세현의 보고서는 뭐 효과가 없다, 있다 이런 것들을 단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재명 지사가 밝히신 것처럼 2018년도 그러니까 지역화폐가 본격화되려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우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얼빠진 국책기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봤다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2019년부터 본격화되면은 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디펜스를 하셨어야 되는데 적폐다, 얼빠지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정부기관과 척을 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가 잘못 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세현이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잘못하면 지역화폐가 이렇게 지역 간의 불균형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일자리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는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중앙정부가 보존하는 그 상품권이 있는데 그렇죠. 전국에서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이죠. 맞습니다. 근데 굳이 지역화폐가 있어서 혹시 정책적이고 효율적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2018년은 그렇게 했고 2019년도 그걸 지켜보겠다라는 게 조세현의 주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주장이라기보다는 그게 보고 자체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오히려 해석하신 게 이재명 지사의 견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지적을 보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를 겁니다. 네, 이렇게 지켜보면 갔으면 됩니다. 낫지 네. 않았겠는가. 그러면 결과가 나오면 정말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수 있는 봐라 내 정책이 맞았지 않느냐. 예. 그런 조금 세련되고 어떤 결론적인 걸 잘 낼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크게 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 사실은 요 내부 그러니까 여당 내부에 이낙연 대표와의 그 비교점에서는 확실한 선명성에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 뭔가 뚜렷하죠. 맞습니다. 뚜렷하기는 그거에 호불호는 있겠으나. 예. 예. 이게 다분히 이 이낙연 대표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재명 도지사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뭔가 몸을 사리는 워딩에만 지금 매몰돼 있으신 것 같거든요. 사실 좀 추상적이고. 근데 예. 이재명 도지사는 국민의 삶이나 약자의 예. 삶을 파고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강성 발언을 쏟아내기 때문에 선명성 정치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문인 거죠. 예. 나는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나 이재명 예. 도지사의 말을 빌리면 적폐와 싸우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께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중앙정부는 또 뭐 하고 있는 거냐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진다라고 실제로 여론조사들이 이제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 관계에서 저는 야당 쪽에서는 가장 수혜자는 윤희숙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예, 다른 야당 의원들은 감정적으로 또 대받았거든요. 예. 장제원 의원께서 뭐 분노 조절 예, 있다, 예, 뭐 예. 그리고 박수영 의원도 그렇게 감정적인 부분을 예. 했는데 윤희숙 의원이 분석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예. 식견이 얇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는 이재명 도지사의 자기의 전문성을 건드리는 그 부분을 건드리신 윤희숙 거거든요. 의원은 경제학자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의 특징은 자신의 전문성을 건드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보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 토론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거는 예. 식견이 얇다라는 말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중요한 감이 윤희숙 의원에게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거든요. 윤희숙 의원이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맞습니다. 되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의 최대 수혜자는 저는 윤희숙 의원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식견 얘기에 이재명 경기지사 굉장히 자극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어요. 최영철 편집위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모습,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해석해 주세요. 이게 모든 것이 과속이죠. 지금 이재명 지사 급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식견이나 아는 것, 지식 이렇게 따지면은 자기가 콤플렉스를 느끼는 거죠. 확실히 이거에 자극을 받았다는 거고 식견 얘기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극을 받았다. 1987년 민주화 체제 이후에 국회의원을 해보지 않은 대통령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 국회를 경험하지 않고 행정부의 수장이 될 수가 없다는 기준이 사실 굉장히 강한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로 대통령이 된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틀을 깨기 위해서 과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속도 그냥 과속이 아니라 포르쉐 탄 것처럼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한테 주목도를 끌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류와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결국엔 딱지도 끊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징크스를 깨야 될 것입니다. 예. 경기도지사라는 징크스입니다. 경기도지사 중에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지만 전부 다 낙마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좀 더 눈에 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이낙연 대표와의 차별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과속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다 보면은 이낙연 대표와 좀 더 각을 세우고 그리고 좀 더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다면 마지막 종착점은 누굴 것이냐. 예. 지금 김경수 지사 얘기도 하고 있지만 예. 그렇다면 두 사람 싸우다 보면 친문의 적자 후보가 새로이 떠오를 수도 있다. 예. 이러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너무 과속을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는 해봅니다. 빨리 가야 된다. 뭔가 마음이 급하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과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수근 변호사.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지금 여기 보면 좀 전선이 좀 많이 형성이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와 또 환영 두 가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우려, 환영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가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
또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실상. 예. 대표로서의 권한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건 이낙연 대표일 수 있는데 예. 이낙연 대표는 당내 지지 기반이 그래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선명성 있는 주장들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아우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낙연 대표가 주장하는 어떤 정책적인 선명성들이 두드러지지 않음으로써 예. 대권 주자로서의 매력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재명 지사 같은 예. 경우는 실은 당내에서 존재감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속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은 국민만 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일은 하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 남성들은. 예. 근데 반면에 여성들은 지지율 조사를 보면 예. 조금 더 비호감이 좀 높아요. 그런데 거칠어 보인다는 뜻일까요? 좀 거칠어 보인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조화될 것이냐가 이재명 지사가 이제 민주당에서 또는 대선 후보로서 앞으로 길이 어떻게 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는데 한마디로 보면 민주당 내부도 복잡하다는 거네요. 보는 시각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뭔가 움직임이 계속 있는데 바라보는데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조금 이거는 걱정되는 것도 있고 복잡한 심경이 있다로 뭐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요. 알겠습니다.